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성 교수, 역시 네. 그 쇼츠 할 때가 주시장 분위기도 좋았는데 네네. 오늘 약간 지금 또 혼조권인데요. 그래서 오늘 갈수록 좀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120분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파악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개장 초에 나오는 얘기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 네. 뭐 그게 이제 내일 얼마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거에 대한 쪽이 심리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죠. 내일이죠. 네네. 네.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ADR 리밸런싱 영향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쪽이 장 초반에 이제 좀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MSCI 지금 보게 되는 한국물 ETF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 좀 재미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물 ETF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마감이 돼서 그렇죠. 오늘도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었는데 뭐 이제 다른 나라 시장에 대한 좀 다 좋죠.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거의 S&P 500은 신고가 근처, 나스닥도 신고가 근처 이런 정도 가 있고 브라질 시장이 강하지 않았고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재미없겠다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한 10시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승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흐름인데요. 지금 네. 보게 보게 되면은 뭐 100%니까 이거 뭐 추천이나 여긴 100%가 아니네요. 지금 키움은 100%가 아닌데, 바이로메드가 오늘 이제 갑자기. 바이로메드가 풀렸어요? 100%가 풀렸네요. 언제부터? 특이해요. 이제 우리 입에서 바이로메드가 말할 수 있는. 예,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할 수가 진짜네? 있는데, 바이로메드가 지금 40%로 풀렸는데, 바이로메드가 오늘 갑자기 이제 10% 이상, 그러니까 20% 가까이 오늘 장중에 이제 100% 풀린 예,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약 바이오 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을 이끄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늘 기대감만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그런 기대감이 바이로메드에 대한 상승이 제약 바이오 전체에 대한 쪽에 이제 훈풍을 좀 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철강주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주들 뭐 여전히 좀 조정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매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과연 매도가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제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나와봤자 그건 뭐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네네. 모르는 사람 없고 12월 30일인가 7천억인가 네네. 7천억인가로 나왔잖아요. 네. 그게 많고 적가 아니라 그런 거죠. 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거 나온다. 네네. 물량이 쏟아진다. 그 다음날 다시 끝나잖아요. 네. 하루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건 이벤트죠, 이벤트.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내일이 이번에 31일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어요, 이번에. 오늘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30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이죠. 내일까지 하는 거죠, 뭐. 내일 하루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뭐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 알려진 거고요. 그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그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네. 쫓아가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개가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리밸런싱 하는 거. 그건 이제 작년에 11월인가 11월에 했던 지금 얘기하는 거는 DR입니다. ADR. 네. ADR. 예를 들어서 바이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국에 상장된 그런 거 얘기거든요. 네. 이제 50%까지 체크했다가 오늘 100%를 다 해주는 거. 네. 네, 그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번에 6월 15일 날 있는 MSCI 이머징 마켓 리뷰하는 거. 네. 그게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가 한다 안 한다 말을 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발표할지 모르는 성강통건.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언제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뭔가 수급의 부담요인 것만 분명하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있던 선진국의 편입이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안 되면 우리한테는 단기적 호재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작년에 아예 워치리스트에서 빠졌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머징 마켓만 보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선진국에. 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예 워치리스트에서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선진국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박수칠 일입니다. 그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선진국에 들어가면. 뭐 용이 꼬리가 됐건 뱀의 머리가 됐건 간에 용이 꼬리라도 용이 워낙 커요.
네. 때문에 꼬리만 들어가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뭐 외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워치리스트에도 빠져 있는데 이번에도 뭐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워치리스트에만 들어가도 호재죠. 그래서 제일 헷갈린 거는 그날 발표하는 때 잘 들으세요. 상해 A가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는 거고 네. 악재지만 만에 하나 MSCI 선진국의 대한민국이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면 똔똔할 수도 있어요. 똔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요. MSCI 선진국의 워치리스트만 들어가더라도 시장은 중국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가능성은 아무 모르죠. 된다 안 된다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 6월 14일 변동성이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말이 나온 김에 6월 14일인가 15일 이틀 동안 15, 16인가 14, 15죠. 네. 그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뉴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말은 없겠으나 옐런 의장이 이번에 거의 하는 거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하는 거로 인커밍 먼스니까 6월 달일 줄 7일 달일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커밍 먼스의 뜻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얘기하는 미국 애들도 있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앞두고 6월 23일인가죠. 브렉시트에 대한 그 레퍼런덤이라고 하거든요. 국민투표. 그죠? 국민투표를 앞두고 과연 미국이 눈치를 보고 할까 안 할까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좀 하면 안 하는 건 6월 아니면 7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으나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 하여튼 여전히 냉정하게 일단 보시면서 대하시면 좋겠다.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하여튼 뭐 엄한 주식도 많고 올라가는 주식도 많지만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보시면 좋겠다. 오늘 또 월요일 날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 계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우리 또 베스트 전문가라는 코너인데 오늘 또 마지막 주잖아요. 네. 마지막 주니까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갖고 긴급 투입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초대 손님 중에 한 명. 네. 은근히 이 수요일 날의 남자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수요일의 남자, 네. 그 업그레이드된 네. 이슈 분석. 네. 작년 연말 이후 갑자기 뭔가 각성하시고 각성제를 드셨나 각성하시고 업그레이드된 이슈를 분석해 주신 이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호선 선생님 수가. 지난 주말에 워낙 바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네. 청주대학교 강의 네. 갔다가 청주대학교? 네. 토요일 날은 천안 나사렛 때 잠깐 들렸다가 대신증권 찍고 이호성 이름으로 완전 바뀌었네. 네. 네. 그다음에 나사렛 때? 네. 네. 일요일 날 또 청주 가갖고 결혼식 본인 결혼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왜 이러세요? 아니, 오버 때렸나?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와갖고 또 긴급하게 네.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출동했죠. 출동하셨어요? 네. 난 결혼을 하기를. 결혼은 누구? 친척 동생이에요. 여자, 남자야? 여자죠. 남자라면 이제 가지 저희 마. 가족들 중에서 이제 남자라면 가지 마. 저 혼자 남았다는 거. 네. 무슨 소리야? 형님은 안 가시다며? 형님은 이제 그 선언했죠. 뭐, 안 가겠다. 네. 모든 압박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본인도 선언을 하시죠? 한 30분이 이제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귀에서 피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 결혼 얘기 하도 하시니까. 진짜? 예. 그런데 언제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청주로 오는데 서울로 오는데 누가 이제 카카오톡을 쓱 보냈더라고요. 쓱? 예. 네. 소개팅 할래? 소개팅? 예. 네, 그래서. 바로 보냈죠. 뭐라고? 가볍게 그냥 콜. 좋은 친구예요?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친구. 친구? 예. 정말 잘 돼갖고 결혼 좀 하셨으면 좋겠네. 어쩌면 제가 2주 정도 못 나와더라도 결혼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세요? 근데 갑자기 어저께 연락됐다면서요? 오늘 네. 또 갑자기 이렇게 준비 뭘 좀 해주셨어요? 최근에 뉴스를 또 검색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원래 이게 수요일 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오늘 급하게 음. 가져온 건데 네. 배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배당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수익을 줄까 말까 그러면은 배당도 되게 종목이 많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출발해보죠. 네. 네. 일반적으로 배당 많이 안 좋아하실 겁니다. 한국 쪽에서는. 네. 일단은 단기 급등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안 좋아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배당이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중간 배당을 확인해 봤을 때 초과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3%가 수익이 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배당 종목들의 초과 수익률이 그쵸. 코스피 대비 코스피 대비. 그 코스피 쪽이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배당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3% 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평균입니다. 근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또 초과 수익률이 났죠. 무려 9%에 가까운 9%에 가까운 초과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에는 현저하게 초과 네. 수익률이 달성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쪽에서는 여전히 배당 수익률은 최하위라는 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업 환류 소득, 네. 소득 환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수준이 점차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이 수익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1.9%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은행 금리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은행 그렇겠죠. 금리랑 비슷한 거고 대부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까지 된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런데 증권에서도 5천만 원까지는 되거든요. 그렇죠. 저 예탁금 되죠. 네, 예탁금 예, 예. 되는데 이제 뭐 물론 매매를 통해서 손실이 났는데 5천만 원 딱 놓고 내 2천만 원 손실 났으니까 달라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반칙이지. 그렇죠. 그건 반칙이야? 뭐 CMA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에서 배당이 지금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동안 뭐 보면은 국고채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3년, 10년,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만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에 거는 있어요. 금리라는 얘기죠. 금리. 그렇죠. 금리랑 국고채 3년, 10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배당은 오히려 서서히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제일 낮다. 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국민연금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기업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너는 안 주면 혼내는 거다 이거네. 그렇죠. 혼내야죠. 네. 맴매 맞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작년에 현금 배당이 2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20조 원? 20조. 꽤 많이 줬네.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그 와중에 자기 받은 거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받아요. 뭐 주식 배당? 네. 주식 배당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식 배당 매년 주는 건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 어떤 거요? 주식 배당인지 뭐 증자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10몇 년째 계속 제가 아는 한 10몇 년째 맞는 거. 그거 한미약품이 매년 주잖아요. 한미약품 매년 주죠. 2%인가 뭐. 0.02주 이번에도 줬죠. 그래서 네, 뭐 엄청 매년 줘요 매년. 매년 주죠. 주식 배당이 증제 뭐 유상 아니, 무상이에요. 무상 배당. 아니 무상인지 뭔지 배당으로 하여튼 줘요. 거의 주식 연말에 배당을 매년 해요. 주죠. 연말. 예, 예. 예, 예. 제가 4년 전인가 네. 5천 원짜리 주식을 일단은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는데 이게 500원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격이 5천 원이니까 100배? 100배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수익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네. 그래서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을 선호하게 되는 건데 네. 어떻게 할 때는 현금 배당 20조 원 돌파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조 원 당연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역시 배당을 계속 늘리려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금 배당에 대한 이슈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기업도 역시 늘어나는 모습이죠. 8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만에 41곳까지. 중간 배당이요. 네. 네. 그 중간 배당 얘기가 작년엔 6곳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중간 배당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곳이 벌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6월 28일까지만 들고 있으면 네네. 배당을 좀 받는 모습인데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중간 배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 41개, 최소한 10개 정도, 10곳은 더 기업에서 중간 배당을 하지 않을까. 지금 한 8개 정도, 8곳만 더 중간 배당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경제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정부, 기업, 국민연금, 외국인까지 배당 늘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1.9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가 넘어갈 가능성도 올해는 좀 예기치기 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현금 배당이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 실질적으로 4, 5, 6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인데 2분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단기 순이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현금 배당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현금 배당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곳에서 현금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게 뭐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월, 6월 상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대형 종목이에요.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중간 배당을 하든 안 하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걸 대형주는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중소형주거든요. 중소형주의 경우는 중간 배당을 할 때 수익 그 주가도 올랐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배당을 정말 뭐 크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초과 수익률까지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소형주 중에서 중간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포인트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수록 현금 배당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네. 최소 2년 동안의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종목 그 안에서 중간 배당을 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배당도 받고 초과 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에 뭐 저금리 시대에 배당 어떻게 받을 건지 힘드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내 계좌에 수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배당에 대한 얘기 첫 번째로 얘기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이제 교수 되는 걸 교수 불러도 된다면서요? 교수라고. 요거 해야 되는데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지난번에 제출만 하고 왔어요. 원장님이 안 계셔. 원장님이 도장 찍으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얘기만 되는 건데. 그래갖고 요번 언제 또 특강 한다면 특강 언제? 6월 18일. 아직 멀었네. 네, 아직 멀었어요. 지금 얘기해도 이 기억도 못해 우리는. 못하죠. 6월 10일 날 책 나오는 것도 기억 못하는데. 은근히 지금 또 세일하는 거야? 경고. 참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줄 알았더니 은근히 갑자기. 아니 책을 그렇게 봤거든 주말에. 진짜 책같이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네. 아니 얘기 잠깐 해도 돼요? 네네. 아니 곧 이거 프로필 네네. 곧 오늘 내일 준대요. 그때 다시 한번 오시고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네, 혼날까? 얘기하십시오. 예. 장우석 부장 있잖아요. 네네. 장우석 부장 와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진짜로. 진짜로? 그랬더니 뜻하는 말이 장우석 부장한테 어디 걸 베꼈냐고 그랬대. 도대체 어디를 베꼈냐고. 무슨 책을 진짜 있었더니 진짜로. 네.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이승원 교수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썼던 건 내가 알죠. 네. 장우석 부장은 뭘 베꼈는지 난 몰라. 솔직히.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글을 쓸 때 단 한 줄도 전 복사 붙이기를 안 해요. 제 글은. 제 혼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 글의 특징은 오타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 네. 오타할자가 많다는. 네네. 근데 그래서 장우석 부장이 하나도 복사를 안 했다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고 재밌다 그러더래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당신 맞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프롤로그만 제대로 읽으라 그랬더니 프롤로그는 정말 잘 썼다 그러더라고. 진짜로. 우리 와이프는 그냥 책도 안 읽는데 내가 그런 책까지 읽어야 돼? 아니, 우리 와이프는 책을 좋아해요. 네, 우리 와이프는 저랑 달라요. 책하고 네. 아주 멀리하죠. 네. 근데 그 얘기까지만 하면 답이 아니죠. 그래서
중소형주 뭐가 있어 주식이? 예를 들어. 교육주 쪽이 최근에 배당이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상한 거 배당 많이 주던데? 그 2.8%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있어? 대경. 그러니까 제가 그 웅진? 생각한 건 올해 웅진 싱크빅이 실적이 좋아요. 아 배당도 줘요, 얘네가 중간 배당도? 주는데 실적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웅진 싱크빅 쪽으로 중소형 주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딱 해서 걸렸다. 이거 웅진 해갖고 싱크빅 내가 관심사에 넣었다가 떨어지면 여기나 바가지 해주자 우리.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웅진에 대한 사태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괜찮을 것 같아요. 몰라. 우리 관심하면 넣었다가 욕하는 재미지 뭐. 두 번째. 아 자막은 나가고 있네. 근데 여기는 없네. 인터로죠? 동화할 때. 네, 아, 이거는 인터로, 이제 키움 제가 그 인터로. 실적이랑 비교를 해서 키움증권도 아니네. 네, 키움증권 올해 2분기 네. 그 저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마켓시어가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다음 거 한번 들어가보죠. 다음 거. 제가 어제 또 그 라면을 예. 오랜만에 네. 저 라면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에 한 10봉 먹나? 한 달에 한 번 그건 정도밖에 안 냄새도 먹어요. 싫어하죠. 그렇죠. 네. 근데 라면 벌써부터 머리가 풀나는데 라면 얘기하니까. 라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세요. 먹고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제가 학을 띄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과연 라면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라면이 그냥 간단하게 먹는 부분이 아니라 네. 요리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라면 보게 되면은요 참치가 들어가 있고 골뱅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전 같은 경우 스프로 많이 맛을 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액상 스프로 액상이죠, 예. 대부분. 그리고 골뱅이 라면이라고 있어. 있어요. 대박. 육칼도 나왔어요, 육칼. 어. 육칼이 뭐야? 육개장 칼국수. 육칼도 라면으로 나왔어요. 대박. 또 가격이 근데 싸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게. 하나에 1,000몇백 원대죠. 네. 그게 보통 한 대박. 1,600원, 1,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가격이. 그게 이게 보통 신라면 얼마야 그럼? 800원 정도. 800원. 800원, 900원 정도. 근데 도소매가로 1,600원이면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무슨 라면을? 짬뽕 라면, 프리미엄 라면. 프리미엄 짬뽕. 뭐 진짬뽕, 맛짬뽕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냥 저는 똑같거든요. 똑같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라면 시장 추이를 제가 이거는 직접 제가 다 자료를 만들었어요. 직접. 네. 오케이.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거 진짜 만들었다고? 네. 오. 딴 거 보게 되면은 2010년부터 오. 13년 이렇게 있어요. 색깔 좋은데? 까만 바탕에 빨간색? 그렇죠. 오케이. 불꽃이죠, 불꽃. 뭔가 올라갈 듯 느낌. 그래서 작년에 2조까지 올라왔고요. 시장이. 네. 네. 올해는 2조 100억 정도 예상. 나는 한 3,000원 못했겠네. 네. 그죠? 난 3,000원 못했겠지. 한 근데 2,000원 여기에 네. 2014년에 낮아지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1인 가구에서 도시락이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매출이 커지고 2016년에 매출이 커진다라는 건 프리미엄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 만큼 프리미엄 시장이 라면 시장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요. 네. 우리 또 1위가 항상 농심이었잖아요. 마켓시어로 1위가 항상 농심이었는데 농심 이후에 이제 뭐 짜장과 짬뽕, 프리미엄 짜장, 프리미엄 짬뽕 라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삼양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농심이 1위가 아니에요. 오뚜기가 1위입니다. 오뚜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요, 오뚜기가 1위예요. 아니야. 근데 오뚜기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대? 뚜기도 이제 한 번 열풍을 불었기 꺾었잖아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뚜기에서도 뭐 새로운 라면이 또 나올 것 같고 지금 아마 8도가 다시 한번 상승할 거예요. 8도 라면이 상장돼 8도는 있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비빔면이 1.5배. 네. 제가 너무 기다렸거든요. 8도? 네, 그러니까 라면 양이 1.5배예요. 아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쵸. 아 진짜. 이게 뭐냐면 두 개 먹기에는 배부르고 하나 먹기에는 모자라고.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왜냐면 뭐야? 라면 반 개짜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반 개짜리. 그거는 돈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PD님이 반개짜리 안 갈 것 같다는데. 왜 반 개짜리 난 좋던데. 그래요? 난 라면 하나 다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난 냄새 나서 다 싫어. 반개도 싫어. 그래서 이제 짬뽕 라면의 비중을 보게 되면 오뚜기가 그 전에 거의 처음에 만들었어요. 프리미엄 라면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음식료 업종과 맞물려서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아마 제가 좀 이거를 나중에 어떤 결론을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보면은 관심은 한번 가져보자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오늘 느낌 좋은데 우리 유 선생님께서 그 도장만 찍으면 교수로 승격하시는데 제가 오뚜기 있죠? 말하는 중간에 바로 넣어놨어. 내가 우리 유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말씀 중간에 관심 넣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네. 그러신가요? 그 매출 순위 보게 되면 1위는 역시 뭐 신라면, 그 다음에 짜파게티 이건데 짜파게티가 밀리면서 새롭게 들어온 게 짜왕이에요. 그 전에는 2014년에는 매운 라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불닭 볶음면 그게 맞아. 들어왔다고. 저는 나도 그 마트에서 봤어. 이게 엄청 맵더라고요. 나 지나가다 한번 무슨 그 시식한다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짜왕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짜왕이. 짜왕. 그 짜장면. 그게 짱 이제 알아요. 예, 순위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가격. 뭐 농심에서 신라면이라든가 맛짬뽕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맛 차이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짜파게티, 짜왕 뭐 크게 면발 굵어진 것밖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역시 한 80%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대형마트 쪽에서도 공식 가격이 거의 뭐 70%에서 100% 가격이 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비싸도 되냐 그 논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왜 이 논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는 소맥분 가격이고요. 하나는 팜유 가격이에요. 팜유 가격이라든가 소맥분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지적인데 왜냐하면 그 원자재 농산품가에서 유일하게 좀 떨어진 게 밀이에요. 그래서 1년째 대비 1% 정도 떨어졌어. 그게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프리미엄 라면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뭐 아무리 뭐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뭐 소맥분이라든가 팜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오르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에 프리미엄 라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의 차이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단기 순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심의 주가인데 농심은 항상 탑을 뭐 달리고 있었고요. 짜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프리미엄 라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비빔면 쪽으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비빔면 많이들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가 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역시 먹거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은 요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라면 끓이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라면 끓일 때 비빔면을 사갖고 저 같은 경우 요리하거든요. 진짜로. 김치를 잘라놓는다라든가. 끝이지만 그게. 집에 김치가 없다면서요, 근데. 마트 가면 파니까요. 마트. 아이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 골뱅이랑 이종으로 겹치게 되면서 새로운 라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뚜기. 오뚜기 좋다. 아니 이승원 교수는 오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오뚜기 깜짝 놀랐어. 이렇게 떨어졌어. 오뚜기가 그때 이제 그 우리 오뚜기 바닥권에서 얘기할 때 이석준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그 동남아니까 오뚜기가 많이 팔리더라. 그 얘기였잖아요. 1선 도시, 2선 도시에서는 농심 꽤 많은데 3선 도시, 4선 도시 갔더니 오뚜기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때 50만 원대 얘기했어. 그 바닥권에서 되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오뚜기 같은 경우가 일단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일단 성공적인 안착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최근에 이 그 식금료주들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쪽에 오뚜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농심, 뭐 CJ, 제일 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엘니뇨 라니냐 이번에 이제 그 효과에 대한 쪽을 어떻게 이제 그 대응해 나가느냐 가격에 대한 인상분으로 대응할 수 있더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네.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제 라니냐 구간 때 보게 되면 이 식음료주들이 보통 그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가격 인상에 대한 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 제가 있는 사실을 확인드리면 요 그 콩이라든가요, 네. 옥수수 네. 이런 거는 대부분 20에서 적게는 15에서 20% 정도까지 1년 동안 올랐어요. 특히 올해 이거 한 4, 5개월 동안 올랐는데요. 밀 가격은 마이너스였어요. 밀 가격. 제가 제 라면에 밀가루 라면에 뭐가 성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밀가루는 떨어졌거든요. 밀가루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떨어진 이유가 밀은 대부분이 북반부에서 생산해요. 제가 알기에는 미국이랑 러시아 이런 쪽인데요. 그 라니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니냐로 농산물은 또 북쪽에 있는 건 좋아요. 제가 지금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밀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때 이분 있잖아요. 이분 함태호 명예회장께서 네. 85살, 올해 86살인데 작년에 315억 기부하셨는데 네. 제가 투자 설명 여러 번 다니고 아니 그 기업 설명 아예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분이랑 같이 겸상해 갖고 갈비집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처음 상장했을 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IR 할 때 갈비집을 간 게 처음이고. 예? 근데 이분이 뭐 잘 보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매일 점심 때 있잖아요. 매일 점심 한 끼도 안 깨놓고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점심 때마다 오뚜기 제품 있죠. 라면, 카레면 카레 그걸 매일 드시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이미지가 좋아요. 저도 그거 얘기 듣고 상당히 좀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 떨어지면 기분 나빠졌지. 아니. 왜냐면은 이제 뭐 아는 그 아들들은 자기네 회사 제품 절대 안 먹더라고. 내가 아는 회사 네. 하나가 상장은 아닌데 안 먹어 걔는.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거기는 대단하시구나 회장님께서.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막 그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네. 공장을 내가 갔어요. 원주에 한번. 네. 그랬더니 이제 콩으로 만드나 뭐 참기름을 할 거 아니야 걔. 네네. 근데 그 우리나라 제품은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디서 끌어 쓰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좋은 걸 쓰시고 또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미지가 좋았거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 딱 이런 걸 왜 느끼냐면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물론 150만 원까지 같은 게 잘못될 수는 있죠. 네. 급등했으니까 왜 그렇게 올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외국인은 지금 오히려 그런 와중에 팔지도 않고 꾸준히 사네. 그 시장 이런 점유율이 게 답이죠.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예전에 2011년에 11%에서 지금 17%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진라면이 오뚜기 건가? 네, 진라면, 진짬뽕, 그 진짬뽕. 군대에서 죽어라 먹어갖고 그 진라면이 좀 몇십 원 더 싸다고 그렇죠. 죽어라 그걸 먹여갖고 아 진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드지 마 그럼. 안 먹죠. 짬뽕으로 먹어 그럼. 진짬뽕은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진이 하여튼 옷도 있거나. 네네. 하여튼 대박입니다, 대박이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 펀더멘탈은 모르겠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네. 네. 그리고 많이 떨어졌는데, 딱 보면 저는 외국인이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꾸준히 사면서,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 여기 보면 외국인 지분이 작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 지분이 한 17% 넘네. 이거 괜찮네, 이거. 그래서 관심하면 넣었는데 항상 보면 제가 관심하면 넣더라도 요새는 잘 안 올라. 그게 단점이죠. 네. 디스가 받게 되는. 그리고 싸지는 않죠. 한 주가가. 그런 건 전 관심 없죠. 그건 관심 없는데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대네요. 3조인데 딱 봐서 3조면 싸죠. 딱 보면 뭐라 그래? 쿠전자 얼마나 먹을까? 그런 식으로 치면 영진약품에 비교하면 모든 제약주가 다 싸지. 아니 가서 아니 그런데 잠깐 뭐냐? 쿠전자 1조 7천? 제주항공 얼마야? 제주항공 8천억? 싼 건 아니네? 네. 싼 건 아닌데, 전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상장회사 중에 제일 괜찮다는 것 중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겠는데 회사 이미지가.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깨끗한 그런 이미지. 기업들이 있죠. 깨끗한 이미지, 솔직한 이미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보면은 주가는 항상 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게 보답을 하죠. 보답을 하죠. 여기 쓰셨네. 밤누리님 이런 말도 쓰셨어요. 오뚜기는 비정규직도 없대요. 부럽네. 우리 여기 있는 3명 다 비정규직. 우리 비정규직 동호회 하나 만들까? 네. 비정규 동호회.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뚜기였고 아까는 뭐라 했다고? 웅진 싱크? 네, 웅진 시크비. 웅진 싱크비 여기 안 넣어놨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어. 뭐 유틸리티 업종이 더 괜찮지 않을까? 유틸리티? 한국전력도 나쁘진 않다. 유틸리티. 아, 유틸리티 좋은데 난 저거죠. 들어는 봤냐? 00620인가? 00620. 00620 뭔지 알아? 아니요? LS 모르냐? 아, 산전이에요, LS예요. 어? 산전이에요. LS 지. 그냥 LS제. 그쵸. 00620. 저희 방송 보시는 사람은 무조건 다 외워야 돼. 네. 00620. 안 진짜 외울 수가 저는 없어. 잊어버리더라도. 에브리데이 언급을 하니까 안 잊어먹을 수가 없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급하게 어떻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수요일날 변함없이 그래도 네. 일주일 준비하셔야 되는데 또 밤잠 못 주무시겠어요? 준비하시려면. 그 지난주에 아이템을 한 4개 정도 구해갖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슈인데 저부터 이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죠? 김성훈 과장이 우리 네. 한방 김성훈 선생, 네. 한방 김성훈 과장이 지난 그건 그렇고 지난 금요일 날 뉴스 보니까 한방 김성훈이 완전히 빛나. 뭔가 급등한 게 있다며 뭐가. 그래서 뭐 하나가 있었죠. 뭐가 네. 있었다며.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김성훈 과장도 그렇고 우리 여기 좀 전에 했던 유호정 선생이 생활 속의 주식을 찾잖니. 네네. 둘 다 이제 공통점은 1인 가구. 네. 1인 가구. 네. 근데 김성훈 과장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그 얘기했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공유경제. 차를 잘 안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뉴스 하나만 보시겠어요? 오늘 보시면 이게 오늘 매일경제인데요. 서울 차고지 4,400곳 걸어서 5분 거래가 뭐냐면 그린카랑 쏘카요. 그린카랑 쏘카. 네네. 요즘 보면 많이들 탄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들 그린카랑 쏘카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네, 찍어드렸는데요. 그 쉐어링 이코노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현대차는 짜증나죠. 차를 안 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보시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A씨는 지난 토요일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카쉐어링 업체를 대여했다. A씨가 빌린 차는 르노 삼성차의 SM3. 시간당 7,920원의 대여료 발령에 6시간 총 47,520원의 대여료와 주행기로 20km에 대한 주행연금 3,600원을 대입해서 5만 얼마를 지불했다 이거잖아요. 데이트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보면 GM도 리프트에 대한 투자하고 이번에 애플이 중국에 그런 그 카시어링 업체 지분 투자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사는 거예요. 공유경제되고 여러 가지 유의가 있겠으나 차에 대한 딱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카2고라고 해서요. 벤츠에서 직접 하는 그 카 쉐어링 그 업체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 갈수록 자동차 업계는 머리가 아프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시면 오늘 여기 쪽 해보시면 오늘 또 저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삼계탕. 삼계탕 오늘 난리 네, 났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워낙은 작년에 FTA부터 얘기 나온 거잖아요. 한류 그만 삼계탕 13억 식탁으로 날아간다 해갖고요. 네. 해갖고 오늘 보면 이게 뭐 상한가 들어간 것도 그렇대. 아까 네네. 보니까. 할인하고 네, 할인비가 100%가 아닐 텐데. 몰라. 하여튼 상한가 들어간 게 있더라고. 예, 예. 상한가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그 전형적인 뉴스죠. 그래서 호재는 악재는 분명히 호재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다. 네. 이럴 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저 뉴스 나오기 전에도 보통 이제 그 대규모로 오면 네. 그냥 뭐 이런 데서 무료로 제공했잖아요. 중국인들 뭐 5천 명, 그렇죠. 7천 명씩 왔을 때 네. 이렇게 대규모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면세점에도 특히 이제 신규 면세점에도 그 돈을 주고서 그 관광객들을 이렇게 섭외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워낙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규 면세점에서 근데 이제 직접 가보신 분들 얘기는 신세계는 일단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제 화장품 매장이 의리의리하게 잘해놨다. 세계는 물건이 짜임새 있게 다 있죠. 예, 그 짜임새 있게 되게 잘해놨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 면세점, 근데 이제 그 시내 면세점에서 다른 곳들은 어디라고 말은 하지 마.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좀 다른 곳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도 보게 되면은 내년에 서울 면세점이 13곳이 되는데 문 닫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신규 오픈한 서울 시내 면세점이 3곳, 갤러리아,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갤러리아 63, 그 다음에 HDC 신라 SM인데 모두 1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20일 오픈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20일 오픈한 두타 면세점은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HDC 왜?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나쁜 얘기를 써?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HDC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순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일단 명품관을 입점을 시켰잖아요. 네. 입점시켰는데 일단은 성공은 했고요. 네. SM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 아니, 계속해서 나오고 SM에서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왜요? 함부로 얘기했다가 자기도 네네. 험한 꼴 당한다. 거기는 험한 꼴 당해. 탐방을 안 받는 거니까. 험한 네. 꼴 당해.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가 HDC 신라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보게 되면 입지 자체는 상당히 유리한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면세점 시장이 이제 13곳이나 되니까 서울에만, 네.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을 한번 거기 면세점을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예, 말씀이 그 말씀. 가보셔서 여기는 괜찮구나 아니구나. 제 말씀이 그 말씀. 이렇게 체크를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가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물건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 닮아가네. 네. 불법 얘기.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어찌 보면 이런 얘기죠. 약간 욕먹는 얘기 한 번 해도 돼? 네. 퇴출될 거 가능성은 퇴출될 거 우려를 뭐하러 하니? 텐츠대 우려. 어차피 예. 어차피 또 뭐라 그러지? 또 공적 자금 들어가서 또 쏴주지 뭐. 다 살려주지 뭐. 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네.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주는 그런 대한민국이니까. 그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지금 이제 세금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2007년도, 6년도에 선박 주문이 폭주하는 슈퍼 사이클은 다시는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과잉에 대한 이 과잉 설비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에 대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보게 되면 연도별 선박 발주량에 대한 쪽이라든가 한국 인도량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전 세계 발주량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09년도, 10년도에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발주가 늘어나나 보다 하고 주가도 이제 크게 반응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업계 인건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얘기. 일단은 지금 일본 상위권 업체보다 10%가량 높고 중국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오버캐파인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오려면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왜 이런 슈퍼 사이클이 들어왔느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가수요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택에 대한 가격이 그때도 막 올라갔으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미국이 이제 엄청난 가소비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중국이 증설에 대한 쪽으로 엄청나게 했고 네. 중국이 또 이제 자기네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엄청난 사이클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런 가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인프라 투자 설비에 대한 쪽을 또 그렇게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종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철강, 화학 전부 다 이런 슈퍼사이클의 2007년도, 6년도 그때 슈퍼사이클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그룹 모두 다 이제 같은 인식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은 중국발 호황 경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주량이 폭증한 슈퍼사이클 시기였더라면 네. 그런 사이클의 시기는 다시 오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르죠. 인도가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인프라 투자 개발을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인도는 좀 다르죠. 중국하고는 또 다른 형태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형태에 대한 쪽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관련된 구조조정 이런 것에 대한 쪽이 조선업종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네.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부 마감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금요일 날 방송 중에 제가 제일 감동받고 그랬던 거는
김정희 위원의 얘기였어요. 김정희 위원의 대중국 수출, 그 중국이 어떻게 좋아지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김정희 위원의 그날 중국 얘기, 중국의 수출이 어떤 것이 좋아지냐 기억나시면 1번. 왜 말씀드려요? 혹시 그걸 못 보신 분은 다시 보기로요. 다시 보기로 지난 금요일자 김정희 위원의 종목 설전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자료의 원천이 어디냐면 증권사자라면 제가 믿지도 않아요. 솔직히 키움과 아니면 제가 안 믿어. 솔직히. 근데 그거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일하게 3분기, 4분기에 좋아지는 것이 의료정밀 기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뭐 미국의 헬스 디바이스, 헬스케어 디바이스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양반 방송 거의 매일 보는데요. 제가 그 막 찾아놨어요. 언젠가 했는데 짐 크레이머라고 뭐 유명한 사람이죠. CNBC 나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또 스트릿닷컴인가 이 사람 거예요. 네네. 맞죠? 스트릿닷컴인가 이 사람 걸 네네.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23일 날 방송 내용이 이거예요. Money managers hiding cash. 캐시 어디다 숨기냐? 여기 메디컬 스탁에 속하는 건데 메디컬이 헬스케어 주식 바이오테크가 아니라 기기에서 한다는 거야.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이거 보고 이걸 찾아냈잖아 또.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기 왜냐면 한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다 중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 흐름. 여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보시면 바이오테크. 파마세티컬 스타 해븐 스트러글링 뭐야?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말로 하면 진 크레이머 디스커버 레스 섹시 파트 덜 섹시한 거가 뭐였느냐? 바로 헬스가 한 거가 on fire 불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뭐야? 어디 간다?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링크까지 걸어드렸고요. 하나 더. 저는 이런 거로 연합뉴스에서 쓴 거 보기 기분 나쁜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걸 주변에 나왔는데 3만 달러도 못 가봐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춘다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걸 누가 뭐 다른 뭐 X신문도 아니고요. 오마이뉴스도 아니고 연합뉴스에서 한 거예요. 연합뉴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하는 거다? 뭐 했다는 거죠. 어디 했는데 이거 소스가 어디더라? 이거 봤는데 못 봤는데. 이게 보면 하여튼 연합뉴스 뉴스라서 다 받아 썼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만 달러도 못 가보고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춘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이 기사 자체가 약간 광고성 기사가 있죠. 한국경제TV에서요. 한국경제TV에서 엊그저께 투자 설명을 했는 뭐에 이제 뭐 전문가들 데리고 한 거겠죠. 근데 보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학균 센터장 있죠. 네. 김학균 투자 전략 팀장도 나오고요. 강현철 투자 전략부장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이제 전문가들도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거가 60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한경 주식 투자 강연회가 코엑스에서 했는데 전기차 등 성장주 유망하고 결론은 뭐냐? 국내보다 해외 투자로 눈 돌려라. 물론 이게 하나 안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자유죠. 네. 나는 해외 하기 싫어 안 하면 그래. 그러면 안 하려면 좋은데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엄청나게 단타를 해야 돼요. 단타. 그리고 수급도 챙겨야 되고, 수급도 챙겨야 되고. 뭐 뉴스도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얘기에 일관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광고성 기사를 하죠. 애들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전략센터장 얘기도 있고 각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들 이런 데 가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경제TV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심을 하는 말씀이니까 이런 거 한번 봐보시고 왜냐하면 혹시 이런 한국경제TV 이런 데 혹시 이런 게 자료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